저는 지금 몹시 화가 납니다. 이 우스만 덴벨레와 아다마 트라오레의 첼시 이적설이거든요. 아다마 트라오레부터 보면서 장단점, 그리고 이 영입이 왜 추진됐는지,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까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마 트라오레의 이적설은 되게 심플합니다. 일단 왼쪽, 오른쪽 둘 다 붕괴가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왼쪽 보강에 먼저 나섰거든요. 디뉴 딜은 잠깐 진행됐다가 끝났고 에메르송 복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에메르송 복귀가 좀 어렵습니다. 이 리옹 쪽에서 계속 보상금을 준다 그래도 거부하고 있고, 리옹이 갑이 되고 첼시가 을이 될 수밖에 없어요. 1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에메르송이 복귀하는 게 어려워지자 오른쪽을 보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스필리쿠에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아다마 트라오레거든요. 지금 울브스에서는 되게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나오더라도 조금 서브로 나오고 출전 시간을 많이 확보받지 못하다 보니까 토트넘 링크가 정말 진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캐시에하고 아다마 트라오레는 거의 거피셜로 넘어가는 것처럼 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이제킹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데리고 오겠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첼시가 하이제킹을 실패했던 경험보다는 성공했던 경험이 꽤 있는 편입니다. 이 윌리안도 그렇고 페드로도 그렇고 맨유하고 토트넘으로 거의 넘어갔다 하는, 솔직히 윌리안은 거의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인만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그거를 뺏어오면서 윌리안 되게 잘 썼고 페드로 되게 잘 썼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제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의 장단점부터 볼게요. 장점은 되게 공격적인 윙백이라는 겁니다. 이게 콘테 감독도 그렇고 투엘 감독도 그렇고 3백을 쓰는 팀에서는 이 윙백은 공격력이 먼저 우선시되거든요. 아다마 트라오레는 워낙에 좋은 피지컬을 이용하면서 드리블도 잘 치고 속도도 있고 이 슈팅할 때 좀 자신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좀 명확해요. 드리블을 잘 치는 건 맞는데 되게 영양가 있는 드리블, 뭐 예를 들면 아자르라든지 하키미라든지 우리가 노렸었잖아요. 그런 드리블 치는 선수는 아니고, 글쎄요, 그렇게 연계가 스페니시 선수, 그러니까 스페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연계가 그렇게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연계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투엘 감독은 치레라고 베르너 뭐 이런 식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나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원이지, 이게 뭐 전술적으로 되게 영양가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투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글쎄요, 그렇게 골로 응답하는 선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은 일단 득점이 없네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리그에서 37경기를 나와갖고 2골 2도움이고요. 그 지난 시즌에 보면은 이제 37경기를 나왔고 4골 9도움입니다. 이때가 진짜 제일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윙어로 보든 윙백으로 보든, 윙어로 보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고 윙백으로 보더라도 조금 아쉽거든요. 특히 첼시에서 제임스, 뭐 치렐, 알론소가 어떤 득점력을 보여줬느냐를 본다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하이제킹을 할 만큼 엄청난 공격력을 갖고 있냐고 물어봤을 땐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90분을 나온 경기를 보면 그렇게까지 이제 전반과 후반의 밸런스가 잘 유지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런 선수가 첼시에도 있거든요. 오도이라고. 나이를 떠나서 이 선수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근데 오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년생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에는 되게 활동량 많이 가져가고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반에는 에너지 레벨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다마 트라오레가 딱 그렇습니다. 이 전반에는 되게 위협적으로 자신의 피지컬도 이용할 줄 알고 조금 수비들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러는데 후반 되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는 또 후반에 좀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일단 기복이 심하다는 거야. 한 경기 안에서도 기복이 심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낙폭이 되게 큰 거죠. 잘할 때와 못할 때 낙폭이 되게 큰 선수라서 이 일장일단이 되게 큰 선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입설이 왜 화가 나냐면 에메르송 딜 때문에 그래요. 에메르송 딜은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리옹에게 찔렀을 때 리옹이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플랜 B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플랜 B가 아다마 트라오레였다면 글쎄요, 플랜 B를 잘못 세운 거던가 아니면 안 세웠는데 지금 급하게 세운 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지금 토트넘행이 되게 유력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디뉴 딜을 포기하고 에메르송 딜에 달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플랜 B가 먼저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다마 트라오레가 플랜 B였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아다마 트라오레는 여름에도 링크가 났었어요. 그때 투엘이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키미 딜이 안 되면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원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입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보드진이 됐든 투엘이 됐든 포기를 했었던 자원이란 얘기인데 이제 와서 또 영입을 한다라는 건 에메르송 딜이 잘 안 되고 우측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아다마 트라오레로 간 느낌이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해본다면 솔직히 아다마 트라오레는 지금 첼시에 너무 잘 어울리는 자원, 그리고 투엘이 너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자원이라기보단 임시방편에 가깝다. 그러니까 에메르송 딜도 안 되고 우측 보강도 잘 안 되니까 아다마 트라오레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스만 덴벨레 보죠. 자, 우스만 덴벨레는요, 어립니다. 일단 97년생이기 때문에 아직도 나이는 짱짱해요. 일단 99년생들, 뭐 제임스, 마운트 이런 자원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원들하고 더불어서 2살밖에 안 많으니까 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 자체가 일단 돌문에서 굉장히 잘했고, 돌문에서 기록을 잠깐 볼까요? 32경기 나와갖고 6골 12도움이니까 이 산초 이전에 정말 센세이션했던 윙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장점으로 보자 그러면 일단 드리블을 정말 잘 친다는 거. 양발잡이인 것 같습니다. 양발잡이로 드리블을 굉장히 잘 치니까 이 양발잡이 드리블러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어디로 드리블을 칠지 모르잖아요. 지에흐 같은 경우에는 왼발로 드리블을 주로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왼발 슛각을 만들기 위해서 왼발로 드리블을 치다 보니까 거기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우스만 덴벨레 같은 경우에는 양발 드리블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막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수 자체가 속도가 빠르고 조금 지능적이고 투엘 감독 체제에서 좀 있어봤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점은 두루두루 있는 선수입니다. 문제는 많이 못 나온다는 거죠.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이적해서도 그렇고 중간중간 계속 못 나왔던 자원입니다. 이게 19-20 시즌에는 5경기 나옵니다. 이 정도로 좀 부상이 잦은 선수예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미 부상이 잦은 선수. 그것도 돌문 윙어 출신이죠. 이 플리식이라고 있는데 그 자원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우스만 덴벨레, 조금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우스만 덴벨레는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일단 주급 요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기사가 나가겠지만 주급 요구가 굉장히 높은 선수예요. 기본적으로 주급 때문에 디뉴도 놓치고 지금 수비 쪽에 보강을 못한다고 하고 있으면서 공격 쪽은 솔직히 뎁스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격 보강을 하는데 또 주급을 많이 쓴다. 거기다 잉여 자원 문제 때문에 왼쪽을 보강을 못하는데 잉여 자원이 넘치고 넘치는 이선에 또 보강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생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2주만 지나면, 그러니까 한 15일쯤 다 돼가면 첼시가 슬슬 급해질 것이다. 왜냐면 남은 시간이 15일밖에 없으니까. 슬슬 급해질 거고, 대안을 마련한다기보다는 그냥 막 임기응변식으로, 이 매물이 있으니까 이 매물을 땡겨오자. 이 매물이 있네? 이 매물을 땡겨오자. 저거 한번 하이제킹 해볼까? 막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공격진이 막 붕괴가 돼요. 11월 말쯤에 막 공격진이 막 줄부상을 입고 막 진짜 한 2주 사이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면은 솔직히 대처할 수가 없죠. 이게 벌써 10월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부상자들이 나오고 수비 쪽이 좀 붕괴되고 7회는 유벤투스 때 부상을 입었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왼쪽은 공백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은 대안을 마련했어도 진작에 마련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2L픽이면 믿고 가겠다. 사실 믿고 가는 거에도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엘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한 거고 이게 향후 첼시의 비전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겠구나 해서 믿고 가는 거랑 그냥 투엘이니까 믿고 가자, 이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투엘만 믿고 갈 수밖에 없는 딜들이잖아요. 디뉴 영입 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7회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다. 뭐 7회이 돌아왔을 때 디뉴가 잘하고 7회이 잘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놓고 여기 아다마 트라오레가 왔습니다. 잘해야겠죠, 영입이니까. 근데 잘했어요. 그럼 제임스는? 근데 아다마 트라오레가 못했어요. 그럼 잉여 자원은? 이런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첼시가 영입을 못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핑계로 삼았던 것들이 지금 이 두 딜 때문에 아예 거짓말처럼 되고 있습니다. 자, 우스만 덴벨레를 또 놓고 보면 우스만 덴벨레는 정말 목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저거 타다 보면 주급도 많이 나가고, 지금 첼시가 2선이 급하냐 그랬을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베르츠도 2선 쓸 수 있고 마운트도 쓸 수 있고, 제가 공격수에 이렇게 목돈을 쓰는 거라, 최전방 공격수 루카쿠 빠지면 정말 없으니까 그런 거라면은 조금
반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스만 덴벨레는 전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이 딜 자체가. 투엘을 밀어주는 건 좋아요. 투엘을 밀어줘야지. 투엘을 밀어주는 건 좋은데 그 방향성은 어느 정도 보드진이 잡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밀어주는데 너 지금 공격수하고 왼쪽 윙백이 부족하잖아. 부상자들이 있으니까. 투엘도 그걸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되게 좋은 전술가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좋은 영입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니면 이 부분에 좋은 영입이 없다면 급한 포지션부터 일단 보강을 나서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우스만 덴벨레와 아다마 트라오레가 왔습니다. 왼쪽은 알론소로 계속 가야겠죠. 알론소는 90년생입니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럼 오도이를 내리고 플리식을 내리는 임시방편을 세운다는 건데 그래서 덴벨레를 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플리식하고 오도이가 윙백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솔직히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몇 년째. 요거 안 되면 진짜 부랴부랴 얘. 요거 안 되면 부랴부랴 얘. 겨울은 또 그럴 시간도 없으니까 대부분 무영입. 지난 시즌도 그랬어요. 지난 시즌은 뭐 이러지 않았냐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이랬어요. 공격수가 계속 안 되니까 뭐 무사 덴벨레, 가비골, 뭐 오바메양 뭐 이것저것 찾다가 막판에 인신에 데리고 오니 많이 메르튼스 데리고 오니 많이 하다가 무영입으로 끝났거든요. 지지난 시즌은 안 그랬네? 지지난 시즌도 똑같아요. 공격수 영입 안 되니까 얘 데리고 와보자. 지금 얘 안 되니까 얘 데리고 와보자. 윙백 안 좋으니까 윙백 데리고 와보자.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는 이제 징계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영입이 없었거든요. 첼시가 재정 때문에 그래야 한다 그러면 첼시는 성적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첼시는 구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단이 아니잖아요. 증축을 하기 전까지. 그리고 증축을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로만 사비로 거의 이루어질 거잖아요. 왜냐면 그 돈에 대한 긴축 정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선수 영입을 꾸준히 해가지고 성적을 잘 낼 수밖에 없는 팀이 지금 선수가 부상으로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안들을 내놓는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잉여 자원을 자꾸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유스 자원들로 가는 거는 제가 동의를 하겠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잉여 자원들이 안 팔리니까 유스들을 목돈 주고 팔았거든요. 리브라멘토, 뭐 토모리. 그러면 첼시가 계속 영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스들을 계속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이제 영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잉여 자원이 안 팔리니까 유스를 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너무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 잉여 자원들은 솔직히 앞으로도 팔릴 확률은 없습니다. 잉여 자원을 계속 쌓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 이 잉여 자원들이 다 나갈 때까지 FA나 헐값에 나갈 때까지 성적을 내지 않겠다라는 얘기나 다름은 없기 때문에 솔직히 아주 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감독 잔혹사, 감독을 성적이 안 나올 때마다 보강이나 팀을 개편하는 생각보다는 감독을 쳐왔던 첼시가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아다마 트라오레하고 우스만 덴벨레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어렵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어렵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흑역사를 안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딜이거든요. 그래서 우스만 덴벨레는 좀 어렵고 만약에 하이제킹이 돼서 아다마 트라오레를 데리고 온다면 아다마 트라오레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